안녕하세요. 바람영혼수선실 대표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결혼 중간에 권태기는 있었을지라도 남편에게 여태껏 희생하고 헌신해 왔는데 바람이라는 배신으로 배우자분들의 자존감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상실감과 슬픔, 위안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상실감으로 붉어진 공허한 마음을 일단 빨리 충족시켜야겠다는 인간의 생존 본능이 일고, 남편에 대한 분노에서 변이된 복수심 때문에 상처받은 부분을 재빨리 봉합하고 이런 불쾌한 감정을 해결하고픈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이는 이상성욕으로 발전되게 되며 종종 맞바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도 배우자의 성관계를 상상하게 되면서 감정이 더 증폭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몸속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과 싸우며 열이 나고 땀 흘리며 몸이 아픈 과정을 거쳐 낫게 되듯이,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을 적당량 쏟아내서 열병이 나듯 싸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감정을 해소하며 지나가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이성적으로 억지로 감정을 억눌러서 이제는 괜찮은 척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거나 아니면 아예 이런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안정한 심리가 다른 장소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더 큰 화가 되어 마그마처럼 참지 못하고 터질 가능성이 반대로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매일 눈만 뜨면 싸우던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관계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내가 이런 감정들에 지쳐 넉다운된 상태로 엉뚱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린 건데 말이지요.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다른 곳에서 남자를 만나 위안을 얻는다고 해서 이 상처가 치유되고 그 기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외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 상처를 진정으로 봉합할 수 있습니다. 외도 배우자에게 복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담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감정을 순화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면서 남편이 행동한 것과는 달리 더 성숙한 수준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고고한 자세로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 무지한 외도 배우자를 깨우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은 악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맞바람이라는 것은 아내분께서 화를 내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났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판단력을 잠시 흐리게 하는데요. 아내분께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내분께선 남편과는 달리 배우자를 결코 속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외도 배우자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다치게 할 뿐 결국엔 나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맞바람을 피지 말아야 하는 다음의 3가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맞바람은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외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건전한 선택은 2가지뿐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거나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맞바람은 3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눈에는 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온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바람은 일반적으로 외도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으로 발생하며 관계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배우자분께선 상처를 받았고 그런 감정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 그리고 이상성욕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지를 고려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외도 배우자를 용서할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을 용서할 수 없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관계를 먼저 끝내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분께선 그들의 수준에 낮춰 구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2번째, 분노가 사그라들었을 때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속이 상하고 배신당했을 때 보복은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 열기가 식은 후에는 아마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나고 상처받고 속상한 상태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맞바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곧 아내분께서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도 배우자를 속이는 것은 배우자분께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맞바람은 결국 본인을 더 씁쓸하게 만들 뿐입니다. 맞바람을 핀 자신에게 후회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그것을 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 배우자에게 탓을 하며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우자 때문이 아닌 당신의 선택이며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허한 감정을 손쉽게 채우면서 처음에는 자신감과 강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맞바람을 피우기 전보다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외도 배우자에게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외도 배우자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는 형국이 될 겁니다. 외도 배우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당신이 그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바람이 발생하고 외도 행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 것입니다. 외도 배우자는 배우자분께 그들을 용서하라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목적은 안갚음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나면 외도한 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일이 돼버릴 겁니다. 외도 배우자는 당신이 바람을 피우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정당화하려 들 것입니다. 싫든 좋든 배우자분께선 외도 배우자의 바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죠. 외도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 맞바람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이를 증명하는 많은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